지금 보시면요. 자, 21번 차고의 문제죠.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그랬죠. 지금 최근에 이제요. 일단 31일 때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차고의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에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죠. 여러분,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의 하자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하고요. 여기 차고의 성립 요건은 전혀 다른 거죠. 차고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인 것을 모르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하자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 요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차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판례가 차고와 담보 책임은 성립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차고가 있으면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은 뭐 되지 않는다? 배제되지 않는다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과실이죠. 우리가 이제 차고의 경우 어떻게 하냐?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뭐가 없으면 취소하죠? 차고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여기서 경과실이라는 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중대한 과실은 무거울 중자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경과실은 가벼울 거니까죠. 그러니까 경과실이란 말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차고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우리 원래 차고가 있으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고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차고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차고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을 해먹어.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알고 이것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용했다. 그럴 때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를 인해서 취소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죠. 차고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과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없어야지 취소를 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뭐는 있을 수 있다?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취소를 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을 해.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원래는 취소할 수 없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건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원칙적으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하죠?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상대방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알고 이용했죠. 알고 이용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계속해서 시험에 나와. 알겠죠? 중요한 질문요. 1번 기억 중요하고요. 여기 디귿 중요하다면 최근에 많이 나오죠. 물론 2번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죠. 우리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의여도 뭐를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한 경우는 선의인 경우는 뭐를 어떻게 한다? 현존이익. 그래서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의 경우는 전부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기억하고요. 기억하고 디귿 니을은 알게 돼요. 특히요. 이것은 하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고 디귿 니을은 알게 돼. 기억하고 니을은. 알겠죠? 아무리 몰라도. 그러면 이제 21번에서 다음 중에서 옳은 거죠. 옳은 거니까 지금 배제한데 기억 맞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니을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은 들어가고 뭐는 없어야 돼? 니을은 없어야 돼. 기억은 있고 니을이 없어야 돼. 알았죠? 기억은 있어야 돼. 니을은 없어야 돼. 기억은 있어야 돼. 그럼 이 둘 중 하나가 정답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에서 이렇게 골라야 돼. 나머지 이거 설령 모른다 치더라도, 모른다 손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야죠. 알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하다 기억하고 디귿.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22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여기 보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요, 우리 앞에서 여기, 아니네요. 여기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죠?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임의규정. 그래서 이것이 사기하고 다르죠? 사기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착오의 경우, 착오를 해도 취소하지 맙시다. 그럼 취소를 못해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묘사한 경우 건물의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미미하게. 이걸 뭐냐? 4평의 땅을 산 거야, 이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이 부족해. 너무 부족, 너무 뭐죠? 미미하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을 봤죠?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대보증 서명에 서명했다 이 말이죠. 연대보증에 사인했으니까 그건 표시죠. 알겠죠? 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거는 의사죠. 알겠죠? 그럼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사기의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 일치하는 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의사는 거래 계약서인데 표시는 연대 보증이잖아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처음부터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말은 나올 수 없어? 사기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무슨 말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착오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명한다는 것은 뭐로 서명한다? 손으로. 손이나 입으로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를 잘못했다.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원래 원문은 뭐죠? 원래 원문은 신원보증서류의 서명날이란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을 했죠? 이것을 우리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신원보증서류 지금 뭐로 바꿔놨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바꿔놨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우리가 착오가 있다. 종료본에 착오가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는 못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을 해먹어. 저놈은 취소는 못하니까 악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뭘 했다? 이용했다. 착오를 요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지금 최근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착오죠. 여기 봐봐. 동기착오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주관적. 우리가 착오라는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동기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동기착오 할 때 동기죠. 동기착오 할 때 착오가 돼야 되죠. 동기착오.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주관적인 요건은 뭐다? 동기죠. 동기착오 할 때 동기는 의사보다 더 내면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그 동기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왜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면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요.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되죠. 그럼 표시는 누구한테 표시하죠? 상대방한테 표시하죠. 상대방한테 표시한 것을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죠.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동기가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되죠. 유발. 상대방이라는 말 자체가 뭐다? 객관적인 요건이죠.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죠. 왜 합의가 필요 없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합의다? 의사의 일치죠. 여러분 의사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죠. 지금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인데 착오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그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얘기하니까 의사는 뭐니까 주관적이니까 뭐가 있으면 된다?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동계착오라고 그래. 다시 동계착오는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계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왜요? 표시가 객관적이잖아요. 표시가 안 됐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 상대방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객관적인 요건이죠. 주관적 표의자는 주관적인 요건이고 일반인 상대방은 객관적인 요건이잖아요. 우리가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착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유발됐기 때문에 동기는 주관적, 상대방은 객관적, 이미 착오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가 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언제나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언제나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도 유발된 경우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자, 23번요. 사기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됐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자, 아파트는 뭐예요? 쾌적성이죠. 안락성이죠. 이런데요, 만약에 공동 묘지가 있다? 그럼 밤마다 귀신이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그러면 악취가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알아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적은 분양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죠? 그러니까 분양자가 공동 묘지가 조성된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 매립장 이런 것이 조성된 경우는 이것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를 고지할 의무가 있어. 이걸 고지 의무가 있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고 그래요. 부작위.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그래서 우리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작위라고 그래. 이걸 좀 이해됐나요? 이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여기 보면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여기 위에죠? 기망이죠?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뭘 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착오는 뭐냐면 착오하고 여기 사기 강박이 있으면 이것을 약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착오는 뭐냐면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뭘한다?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 뭐다? 비진이. 알고 있으면 뭐다? 알고 있으면 뭐다? 비진이. 모르고 있으면 착오. 그래서 모르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착오는 세 번째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죠. 위법성이 없으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는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뭐가 있어야 돼?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지 착오라고 그래.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라고. 그런데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착오? 사기는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뭐를 한다? 일치해야 돼.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야 돼.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건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사기가 있으면 취소하지 맙시다. 안 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니까 취소하든 말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손해를 불문해. 왜 손해를 불문하죠?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착오는 손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기는 손해가 없어도 사기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여기 이미 지금 기망이 인정된다면 이랬죠. 취소를 원하지 않아도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점이에요.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든 말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취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관계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이죠.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 분양 광고죠. 이 상가 분양 광고를 뭐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틀렸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은 아직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 사기가 될 수 없어요. 청약의 유인이다. 사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을 하고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다. 상가 분양 광고. 또 한 가지는요. 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사기에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 하나가 있어. 뭐다? 사기에서 사기가 되지 않는 것 두 가지야. 하나는 상가 분양 광고,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 알죠? 교환 계약.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환 계약과 청약의 유인은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소 높은 가격을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고, 알겠죠? 또는 시가를 묵비하고 시가를 알려주지 않고 교환 계약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3번 제3자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여기서 뭘 보냐면 잘 봐. 가보겠습니다. 을이 갑을 사기쳤어. 을이요 갑이요 을을 사기쳤어. 을을 사기쳤어. 그럼 어떡하죠? 을이 갑을 사기. 갑은 당연히 취소하죠. 을은 당연히 취소하죠. 알겠죠? 왜요?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을이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누가 사기쳤냐? 병. 제3자 병이 사기를 친 거예요. 병이 갑을 사기를 친 거예요. 만약에 을이 사기쳤으면 당연히 취소하겠죠. 그런데 제3자가 사기를 쳤잖아요.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내가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을이요 이 상대방이요 병이 갑을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이때 취소를 해? 이때 취소해?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취소는 그럼 언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 혹시 반대말 몰라요? 반대말? 알았을 때 취소한다며. 그럼 취소를 못하려면 몰라야죠. 모르면 선이. 알 수 있다는 말이 과실이거든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한다. OX, X라고. 알았을 경우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해됐죠? 그 두 가지를 조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기당한 것은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취소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3자. 이때 제3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피용자. 피용자를 얘기해. 피용자. 그럼 피용자가 뭐죠? 은행에 가면 은행의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을 피용자라고 그래요. 저 뒤에 따로 룸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지점장. 그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피용자와 대리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피용자는 제3자이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대리인과 본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된다. 다시 대리인과 본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된다. 대리인이나 본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 여기서 무효그럼 안 돼. 무효그럼 안 돼. 자,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 뭐? 취소. 비진이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틀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한다. 알았거나를 말한다. 악이.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다를 말한다. 과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대리인의 기망에 대리인의 기망이네. 대리인. 그래서 지금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대리인 그러면 무조건 무슨 말이 없는 한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가지. 항상 대리인이에요. 항상 봐봐. 여기 갑이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여기 대리인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 갑이고 여기 상대방이고 여기 대리인이란 말이죠. 여기는요 본인이고요. 여기 대리인이고요. 여기 상대방 이렇게요. 여기 갑이고요. 여기 을이고요. 그럼 여기 병이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한테 사기친가를 봐야 돼요. 항상 여기 이것을 갑을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병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 아까 뭐라 했냐? 피용자는 누구다? 제3자이지만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대리인은 누구와 동일시된다? 본인하고. 따라서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그런데 그냥 갑이 을을 사기쳤다? 바로 취소해요. 알든 모르든. 을이 갑을 사기쳤다? 바로 취소해요. 알든 모르든. 그런데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동일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말은 세 명인데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다 이 말이죠. 사기치면 상대방과 본인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보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의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상대방은 무조건 본인한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대리인을. 그럼 누가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요? 대리 행위로 인한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를 해.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어요. 대리인 사기친 게 아니죠.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번엔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어요. 본인은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취소를 못해. 이거 왜 그러냐고. 왜 취소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소하는 것이냐? 계약, 즉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이 없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다?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에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에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에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여기서는 이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고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여기는 누가 사기를 당했어요? 여기는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뭐 계약도 체결 안 한 본인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본인은 사기는 당했지만 계약은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가 해제는 계약을 해제해. 근데 취소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해. 근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아무튼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은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본인 관계없다고.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만 기준한다.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 24번은요. 사기나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은 우리가 소송행위죠. 소송행위는 이것은 공법상이죠. 그럼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뭐대로다?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여기요. 우리 소송행위는 뭐냐? 소를 취하했다 이 말이에요. 소를 취하했다. 뭐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 강박을 당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그래도 취소를 못해. 왜요? 우리가 여기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법 사법상이죠. 사법상의 문제란 말이죠. 알죠? 공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송행위는 국가기관 공법이잖아요.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할지라도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를 취할 수 없다. 또 이런 뭐 대표적인 또 뭐가 있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 뭘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죠? 공무원이 비지인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어. 공무원은 누구다? 국가한테 사표를 내는 거죠? 그냥 공법상 행위죠. 공법 상하관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비진이 표시라든가 사기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표시대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그럼 그날부로 아웃인 거예요. 알겠죠?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 차이가 있다. 자, 강박이죠. 강박은 무조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렇다면요, 강박이죠. 강박은 첫 번째가 뭐냐?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지인이다 비지인이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인이가 뭐가 지인이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다? 생각 증여하기로 하고 표의자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지인이 있느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거나 박탈, 강박행위가 뭐가 되거나 극심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런데 강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다? 공포심이 있다. 공포심. 해악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알죠? 박탈이나 극심이 됐다. 그럼 뭐다? 무효. 해악 고지하고 뭐가 있다? 공포심이 있다. 그럼 뭐? 취소. 그래서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느냐.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3가지예요. 3가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를 나왔다? 강박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뭐가 됐다? 박탈 또는 강박행위가 뭐가 된다? 극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기가 아닌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기가 아닌 거 뭐가 있어? 상가, 분양, 광고. 또 하나가 뭐다? 교환계약.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교환계약하고 상가, 분양계약은 기방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가를 묵비했거나 여기 또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무슨 계약?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럼 또 제3자지. 제3자의 사기가 있을 때는 언제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데요, 제3자에 의한 사기든 말든 관계없이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하지 않아도 돼요?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사기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착오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든 취소하지 않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불법행위 책임이란 말은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해.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해. 그래서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안 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번이 틀렸네요. 알겠죠? 자, 우리는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하고 똑같다. 지금 누구의 대리인의 기망이죠? 봐봐요. 대리인의 기망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누구의 기망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의 기망,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을 했죠. 이렇게 기망을 하죠. 이 기망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로 인한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본인한 사람이 그것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왜요? 본인과 대리는 뭐가 된다? 동일시 된다.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25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뭐를 했다? 내용증명 우편이죠. 우리가 내용증명 우편했다. 그래서 내용증명하고 등기는 반송이 없으면 일단은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다. 우리는요,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의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의 의사표시는 뭘 해야 된다? 도달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도달. 갑이 발송했죠.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갑이 그 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갑이 그 후에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OX, X. 나중에 사망 후에 도달하면은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알겠죠? 상속인이. 그래서 사망 후, 사망한다,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한다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 후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 실제로 알아야 그럼 이것을 요지주의라고, 요지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 것을 무슨 주의를 한다? 표백주의죠. 편지를 붙이는 것을 뭐란다? 발신주의죠. 편지가 도달한 것을 뭐다? 도달이죠. 내용을 아는 것을 뭐란다? 요지주의죠.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은 내용을, 여기서 요지라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기 전까지를 도달이라고 그래. 알기 전까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도달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수령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왜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니까? 요지니까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도달하는 것은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된다. 객관적 상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가족들이 편지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학원으로 편지 왔다 나한테, 그럼 학원의 실장님이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걸로 봐버려. 근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편지를 개봉을 했죠. 개피해가지고 그걸 딱 봤을 때는 내용을 알았죠. 그럼 도달 아니고 그때부터는 무슨 주의가 된다? 요지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통지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도달이다? 알 필요가 없으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돼. 알 수 있는. 알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알면 안 된다고.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돼. 우리 가족이 수령하면 돼.
내가 직접적으로 수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수령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의 것은 알아야 그러면 안 된다. 알아야 그러면 안 돼. 알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의리, 내용증명표현이 의리에게 도달한 후 도다루. 그럼 여러분 도달한 후에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는 못해.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한다? 언제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4번은요. 갑의 내용증명표현이 뭐 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송달되었다고 보는 거죠. 왜요? 내용 증명하고 등기 우표는 뭐를 해가지고 와야 돼? 사인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체부가 딱 사인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표는 반드시 사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등기 우편과 내용 증명 우표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되었다. 그런데 언제나 송달됐다 그러면 안 돼. 실제로 거기에 전입신고만 되었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달이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민법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주소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거주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민법상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했죠. 을에게 도달한 후죠. 그러면 도달하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후에 성효력이 개시 심판을 받았죠. 관계없어. 그래도 효력을 잃는다 틀렸어. 효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갑이 을에게 편지를요 2월 1일 발송을 해서 여기가 2월 5일 날 도달을 해. 그럼 도달하면 의사표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이때는 뭐를 못한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죠. 처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도달할 때 이때 2월을 을에게 도달할 때 을이 미성년자일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성년일 수 있잖아요. 성년이면 효력이 발생해.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을을 수령 무능력자로 봐. 수령 무능력자로 본다 이 말이죠. 수령 무능자로 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편지가 도달했다고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 미성년자일 때는. 그런데 성년이다. 그럼 도달로 봐버려.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 성년인데 여러분들 이따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핸드폰 가다가 전봇대 부딪혀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강의는 멀쩡한 상태에서 들었는데 전봇대에 부딪힌 순간부터 피성년 후견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때는 뭐다? 수령 무능력자냐? 그건 아니라고.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가 기준이에요. 을에게 도달할 때는 멀쩡했어. 그럼 도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피성령 후견이 됐어. 그건 제한능력자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수령 무능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언제를 기준한다? 상대방한테 뭐 할 때?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때 이게 뭐였어요? 이 사람은요. 도달할 때는 멀쩡했잖아요. 을에게 도달하고 멀쩡하고 난 다음에 성령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할 때는 피성년 후견인이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효인 것이죠. 그래서 유효인 상태에서 피성년 후견이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달한 의사표시 효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4번. 2중권은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잘 봐. 발송하고 나서 언제요?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있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청약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죠. 2번 상대방이 우리가 봐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하면 도달로 봐. 그럼 도달로 보는데 그럼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도달이란 말은 통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알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알면은 뭐가 된다? 요지주의. 알 수 있는 어떤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객관적 상태는 뭐다? 가족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 말을 뭐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란다?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달한 것을 풀어서 써놨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됐죠?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 내용증명하고 뭐하고? 등기. 내용증명과 등기는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보통 우표는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송되고 또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 거기에 뭐는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하잖아? 실제로 거주하잖아. 거주하잖아. 그때는 도달이 아니다. 도달이 아니다. 도달이 아니다. 도달이 아니다. 알겠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3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잘 봐.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이건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했어. 발송하고 나서 여기요 2월 5일 날 도달을 해. 도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표의자가 아닌 갑이에요. 표의자. 이 지금 표의자가 말을 봐봐.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누가 제한능력자가 됐죠? 을이. 이건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고 지금 이건 갑이 편지를 2월 1일 발송하고 2월 3일 날 2월 5일 날 도달해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뭐가 됐다? 제한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무슨 말이다? 나중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뭐다? 수령 무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수령 무능력이다. 이 사람은 수령 무능력.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제한능력자인지를 봐야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갑이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받을 때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다. 그런데 이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우편 계속 나오죠. 내용 증명하고 등기하고 똑같죠.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하죠.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봐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도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썼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말을 그냥 무슨 말로 바꿔놨어? 도달이란 말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도달한 것은 어디다? 여기서 도달한 것은 여기 3번, 2번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여기다 만약에 이 말을 써봐. 그럼 얼마나 더 길어지겠어? 지금도 두 줄인데 여기다 또 두 줄 쓰면 네 줄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뭐라고 쓰고 싶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을 쓰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죠? 그냥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렇게.
그다음에 27번은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이제 대리죠. 지금부터는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대리니까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문제 안 됐지만 아시겠죠? 다시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